반찬 먹을 게 없다시면서 식사 때마다 손이 얼마나 분주하신지 몰라요. 나이도 드신 분이 이도 튼튼해서 못 먹는 것도 없고 늘 밥 한 공기 가득 다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고 하시다니 밥상 차리는 사람으로서 기가 찰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외출 안 하시는 날에는 밥 때마다 새로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드렸는데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는 제가 밥을 안 줬다고 하시면서 모함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인사한다며 어머님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꼭 닫고 속닥속닥 오만 소리 다 하시는 거죠. 당신 어머님 저녁 안 드렸어? 무슨 소리야. 아까 밥 한 공기 사골곰탕에 말아서 뚝딱 다 드셨는데. 아니 안 드셨다고 하시길래. 아 진짜 왜 그러신데? 저번에 막내 아가씨 오셨을 때도 그러시더니 혹시 어머님 치매 오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당신 말 조심해. 치매라니. 아니 그렇잖아. 나는 더운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챙겨드리는데 당신 아가씨한테는 밥 굶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시장하셔서 그러시겠지. 뭐 일부러 그럴 말씀 하셨겠어? 알았어. 당신 말 믿을 테니까 그만 화내. 정말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말이 식사 준비지 몇 끼 따뜻한 밥으로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볼일도 못 보고 하루 온종일 시어머니 챙기면서 짬짬이 아들 공부도 봐주고 집 청소하고 밤이면 남편 시중 들어주고 이 집안에서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회의가 될 정도였어요. 내 딴에는 애써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남편마저 인정 안 해주고 잘하라는 말이나 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합가를 했고 전셋값은 남편 가게에 들어갔는데 마침 프랜차이즈 식당 공사를 맡아서 전국을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시 분가하자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속이 쓰리지만 어떻게든 참아보자 싶어 스스로를 달래며 내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하다 못해 시어머님이 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시장에 장을 보러 다녀왔는데 저녁에 소불고기를 해서 상에 올리고 아들과 시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손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반지 새로 하셨어요? 못 보던 거네요? 이거? 어떠니? 내 손가락에도 딱 맞는다. 네? 이거 네 패물이잖아. 내가 결혼할 때 해준 거. 제 거요? 낮에 어쩌다가 네 옷장을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 너는 아까운 거에 끼지도 않고 처박아뒀니? 손가락에 딱 맞으니까 내가 끼다가 주마. 어머님,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왜 남의 옷장을 뒤지고 그러세요? 어머, 이게 말하는 거 봐? 한 집에 살면서 옷장 좀 열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제 바지 주세요. 뭐라고? 달라고요. 제 거잖아요. 하, 얘 봐라. 얘 딱. 참나, 내가 더러워서 안 끼지. 내가 잠깐 낀다고 그게 다 있는다니? 밥맛도 없다. 상 치워라. 시어머님은 손가락에 낀 진주반지와 목걸이를 빼서 식탁 위에 던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안일 하면서 반지며 목걸이며 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좋은 일 있을 때 할 요량으로 고이 놔뒀던 건데 그걸 꺼내서 쉬모가고 있다니 이 집에 어른을 모신 건지 도둑을 모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밥맛이 떨어져 안방에 들어가 그냥 누워버렸어요.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소리가 났고 시모가 뭐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방에 들어온 남편에게 저도 상황을 설명했는데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를 이해하고 넘어가라며 또 엄마 편을 들었어요. 어차피 안 쓰고 처박아뒀던 거잖아. 당신이 달라고 해서 바로 줬다며. 성질 그만 내. 당신 말대로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병원에 검사 받으러 한번 가봐. 안 쓰고 처박아두다니.
내가 진주 목걸이하고 진주 반지 끼고 어디 갈 때라도 있어? 맨날 밥하고 청소하고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당신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 하니? 아, 그럼 어쩌라고? 아, 나도 힘들어 죽겠다. 엄마랑 너 사이에 껴서.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뭐라고? 정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오늘 서재에서 쉴게. 서재방에 들어오지 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군요.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진 시어머님이 문제인지, 그걸 이해 못하고 남편이 제 마음을 달래주길 원하는 제가 문제인지, 결혼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내가 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유가 점점 알 수 없어졌어요. 여전히 시누이들은 친정마냥 들락거리고, 시모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유일하게 내 편인 남편은 더 이상 내 편도 아니었어요. 바라보고 살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 앞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게 했고, 저는 점점 지쳐가기만 했어요. 집에서 웃을 일도 없었고 기쁠 일도 없었어요. 결혼 전 그렇게 밝게 웃으며 자신감 넘쳤던 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남편도 외면하는 제 감정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들이 유일했어요. 시어머니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아들은 저를 위로해줬고, 남편과 달리 제 편을 들어줬어요. 가끔 자기 할머니한테 바른 소리도 해서 시어머님이 손주인 아들에게 큰 소리로 혼을 낼 때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시모와 시누이에겐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비춰줬고, 자기들끼리 모일 때면 아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바른 소리를 했죠. 아가씨, 자꾸 그런 소리 하려거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어머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나 우리 엄마 보러 온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가씨 집으로 며칠 모셔가세요. 그래도 되니까. 아니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래요? 자꾸 남의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러잖아요. 내 아들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때서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혜미, 너는 집안에 어른도 없냐? 어디 시누이들하고 내 앞에서 언성을 높여? 자기 딸들에게 바른 소리 한다고 기분이 언짢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며칠 전 폐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잘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세연이 어디 가요? 저녁 준비할 때 됐는데. 저 나가서 밥 먹고 올게요. 지금 기분으로는 도저히 밥 못하겠어요. 시켜서 드시든 나가서 드시든 알아서 식사하시고 집에 조심히 가세요. 애미야, 너 다녀올게요 어머님. 남은 식구들이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들과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밤 공기를 마시는 살 것 같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하면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햄버거 가게에 가서 치킨이랑 햄버거랑 배 터지게 먹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먹었어요. 근처 오란실에 가서 1,000원짜리 잔뜩 바꿔서 신나게 오락도 하고, 아들과 단둘이 스티커 사진도 찍었죠. 남편보다 아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많이 안 하셨을 건데. 상관없어. 엄마 잘못한 거 없어. 네 생각은 어떤데? 내 생각도 같아. 근데 할머니는 자기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뭐라 하잖아. 그래, 그렇지. 괜찮아. 엄마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 아, 춥다. 이제 집에 가자. 오랜만에 아들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밖에 식사하러 나간 것 같았어요. 집 정리를 하면서 있자니 시어머님만 말투로 오셨는데 저를 본체 만취하시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차라리 이 편이 더 마음 편했어요. 서로 말이 오가면 좋은 소리 안 나올 텐데 그러느니 말을 안 내게 더 나았죠. 근데 제 마음은 좀 안 그랬나 봐요. 결국 화병이 나서 몸 좀 눕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에 온몸에 열이 나고 몸살기에 아파서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지방 출장 때문에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들 잠든 시간에 아들을 깨우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링거를 맞는 제 곁에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엄마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 아들 속상하게 한다 싶더군요. 제가 아픈 게 단순히 감기 몸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들도 아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싫다는 말을 계속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고집불통 표정만 지을 뿐 대답을 않더라고요. 링거를 다 맞고 집으로 와서도 몸이 쉬 회복되지 않았어요. 출산했을 때도 바로 걸어 다녔는데 나이가 들긴 들었다 싶었어요. 며칠을 골골대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그 주말에 시어머님 생신이 있었어요. 매년 집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나가서 하자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냉전 중이었잖아요. 게다가 단체 톡방에 집에서 하자면서 몰아가길래 별소리 안 하고 집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싫었지만 이번에도 참고 하자 싶어 며칠에 걸쳐 장을 봤어요. 생신 당일 시누이 셋에 각자 가족들까지 이른 아침부터 다들 모였어요. 시매부들 3명과 아이들 제외하고 다 여자였지만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다들 시어머님 생신 선물로 장만한 것들을 풀어서 구경하느라 거실은 시끌벅적했죠. 시모도 그저 좋아서 주방 쪽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음식은 언제 다 하냐 한숨이 나왔지만 정신 차리고 서두르자 아들이 곁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할 줄도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재료들 껍질이나 가주는 게 다였죠.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수월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이 거기서 뭐하냐? 남자가 부엌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리 오너라. 그래 용아,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엄마한테 하니까 너는 이리 와. 아니에요, 엄마 도와줄래요. 진석이 또 말 안 듣지? 이리 오라니까. 아들이 싫다는데도 시누이들이 와서는 아들을 데려갔어요. 주방이 난장판인 걸 뻔히 알면서도 도와줄 생각 없이 다시 시모 곁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저도 머리를 써서 메인 요리들 다 주문해서 배달시켰지만 그래도 입이 여러 개잖아요. 밥그릇이며 국그릇이며 숟가락 젓가락만 해도 많은데 일일이 다 손이 가야 하니 바빴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혼자 다 준비했어요. 드디어 상이 다 차려지고 남편도 집에 왔어요. 자식들은 어머님 생신 축하드린다며 하하호 웃으며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겨우 저도 자리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고 밥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대뜸 짜증을 냈어요. 아유, 소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고기 사다 데서 산 거 맞아? 거기서 산 거 맞는데. 왜요? 많이 질겨요? 아, 어금니 치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겨서 어떻게 먹어? 아이 참네. 그럼 고기 빼고 먹어요. 힘들게 요리했는데 대뜸 짜증내는 게 기분 나빴지만 식사 자리에 어색해질까봐 남편을 달랬어요. 남편 국그릇에 든 소고기를 빼서 내 그릇에 옮겼는데 그러면서 몇 개 입에 넣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지금 뭐하냐? 네? 왜요 어머님? 너 지금 애비 고기 못 먹게 하려고 네가 다 빼먹는 거냐? 네? 아, 그게 아니라. 철석. 시모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눈앞에 번개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왼쪽 얼굴이 얼얼했죠. 몸이 튕기면서 국그릇이 제 바지에 쏟아졌고 다리가 뜨거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더러 계속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뭐라 항의할 새도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니 갑자기 시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쳐다봤더니 아들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할매 미친년이야? 우리 엄마 왜 때려? 왜 때려? 야, 너 할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안 놔? 우리 엄마 왜 때려? 할매가 뭔데 때리냐고? 너 이 자식 그 손 안 놔? 아유 내 머리야. 내 머리 다 뽑힌다. 순식간에 거실은 난장판이 됐어요. 시누이들은 어머님과 아들을 떼놓으려고 했고 아들은 기를 쓰며 할머니 머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일어나서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더군요.
철석. 12살밖에 안 된 아들은 그 임에 몸이 날아가 처박혔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눈이 돌아버렸어요. 미역국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남편에게 달려가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어요. 철석. 신우들과 자식들이 소리 지르고 시매부들이 말리고 전쟁통처럼 집안이 난리가 났죠. 남편은 저를 보면서 놀라서 미동도 못하고 있었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 때려? 어? 네가 뭔데? 당신 미쳤어? 용이가 지 할머니 머리채 잡는 거 못 봤어? 그래서 네 엄마가 나 먼저 때렸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어? 생일이라고 인간들 다 몰려서 나 혼자 밥 차리고 다 했어. 근데 네 엄마가 나 때렸잖아. 그동안 밥 해주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때렸잖아. 너 터진 입이라고 막말하지?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드려요, 네?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신우들이 뭐라고 해댔지만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아들의 퉁퉁 부은 얼굴만 눈에 들어왔어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해? 저는 남편이란 인간 얼굴에 한 번 더 온님을 실어서 때렸어요. 철석. 야, 너랑 나 이걸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네 엄마랑 어디 행복하게 살아봐. 나는 내 아들이랑 살 테니까. 너 쉬려고 어디 간다는 거야? 너 같으면 이 집구석에 있고 싶겠냐? 법원에서 보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아, 나오기 전에 분이 안 풀려서 내가 차린 생신상을 엎어버리고 나왔죠. 와장창 그렇게 지는 소리와 또 신우들의 비명소리에 아주 듣기가 좋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드디어 체중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친정에 나와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들 모두 말씀드렸어요. 얘기하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엄마도 덩달아 같이 울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당장 그 인간 찾아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친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남편이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편은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내 엄마 아버지 말이에요. 피를 나는 식구가 정말 내 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아이를 그 인간에게 주기 싫어서 양육권을 받아낼 방법을 모색해야 했죠. 당장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 불안했어요. 내가 유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회사 여직원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가게 초창기 때 일손이 모자라 저도 사무실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하면서 친해진 사이라 서로 가까웠어요. 개인 연락처도 알고 있었고요. 웬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네, 사모님. 잘 지내셨죠?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데? 왜? 전화상으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사장님 바람나신 거 알고 계세요? 뭐? 누가 뭐래? 거래처에 여시 같은 직원이 하나 있는데 사장에게 꼬리치고 하더니 결국 사장님이 넘어갔나 봐요. 사모님께는 지방 출장한다고 하셨죠. 그거 다 그 여자를 외박하신 거예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에 눈이 뒤집힐 것 같더군요. 그 인간 나한테 지 엄마 맡겨놓고 밖으로는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그 여직원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열은 받았지만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이걸 이용하면 양육권 받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혼소송 준비 중에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상대도 안 했죠.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불륜 현장을 잡아 증거도 모아서 소송을 걸었어요. 증거가 있으니 발표도 못하고 그 인간은 저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양육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했죠. 인테리어 회사 초창기 설립 때 제 돈이 들어간 게 인정되어 회사 지분까지 분할받게 되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됐어요. 완벽하게 저희 승리였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모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가 돌변할 줄 모르셨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셨다더군요.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치매도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저한테 그러셨으니 심보가 얼마나 못됐어요. 그때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불끈불끈 화가 나요.
시모가 쓰러지자 딸들이 죄다 모른 척을 했대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자존심에 병원 생활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딸들이 안 모시겠다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생활 하시겠죠.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제 몫의 자금을 빼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대요. 자금 융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힘이 들겠죠. 이혼까지 하고 이제 남남인데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단칼에 거절했어요. 있을 때 잘하지. 다시는 그 인간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네요. 아들은 제가 이혼을 하고 오히려 안정이 됐어요. 제가 여유롭고 편한 모습을 보이니 아들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이혼 전엔 학교에서 말썽도 피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학생 본업에 충실하고 있어요. 과학고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기특해요. 저는 얼마 전에 꽃집을 다시 오픈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꽃장사로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다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로 제2의 전성기를 다시 누려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신우들과 전 남편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겠죠. 저 때문에 폐가 망신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다시 찾은 것뿐 그들에게 해코하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때는 저도 많이 참아줬고요. 그걸 그 인간들이 알아야 할 텐데 남 탓하기 바쁜 인종들이니 하려나 모르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죠 뭐. 제법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해가 다시 길어지네요.